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우리 한국, 우리가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조차 73%의 노인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난치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갑자기 무너져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 작은 사건 하나로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응급실과 입원 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런 장면을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성훈 내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노인의료센터에서 노인의 건강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 원인의 82%가 바로 이 4가지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충분히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조절할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소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 제 지침을 따른 노인의 87%가 85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숫자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결은 좋은 유전자나 비싼 건강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단순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4가지 습관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이므로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생활 속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을 더 유연하게, 기억력을 더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스로 건강 운명을 바꾸고 90세 이상까지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시청을 멈추면 현재의 피로와 무기력함이 점점 심해지고 침대에 누워야 하는 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80세 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그리고 대부분이 잘 주목하지 않는 원인은 바로 만성적인 체내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매일 물을 마시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체내 수분은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더 빨리 잃게 만들어 건조 상태를 조용하지만 위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은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귀찮아요 라고 하거나 목이 안 마르니 괜찮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몸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74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아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고 오후에는 어지럼증 때문에 소파에서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없고 힘도 없으며 잘 잊어버리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는 완전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몸이 심각하게 수분 부족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동시에 이뇨제, 고혈압 약,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약물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더 빨리 배출하게 만듭니다. 저는 단지 하루에 최소 4컵의 물을 마시고 마그네슘을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얼굴이 훨씬 밝아진 채로 돌아왔고 피곤함이 덜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수월하며 기분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서 회복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수를 병으로 여기지 않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장기간의 수분 부족은 돌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며 혈압은 높아지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게다가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로, 두통, 소화불량, 건망증 등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오해하는 증상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탈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관찰합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고 투명하다면 몸에 충분한 수분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진한 노란색이나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명확한 탈수 신호입니다. 둘째, 거울을 보며 혀를 관찰합니다. 혀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건조하거나 하얗게 갈라져 있다면 몸 전체가 수분 부족 상태입니다. 셋째,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 올립니다. 피부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느리게 탄력성을 회복한다면 이것 역시 탈수의 신호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언제든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올바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들었고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시는 시점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4번, 한 번에 1컵씩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따뜻한 물 1컵은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약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동 중에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1컵의 물을 마시면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취침 약 1시간 전입니다. 따뜻한 물 반 컵 1컵을 마시면 잠자는 동안에 수분 부족을 예방하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매우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단 3, 5일 만에 배변이 원활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두통과 피로가 뚜렷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단순히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수명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하루 7,000보 이상 걷습니다. 이 정도면 운동 충분하죠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걷기가 훌륭한 습관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지만 계단에서 살짝 걸려서 고관절이 골절되고 병원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근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과 같은 중요한 근육들은 적절히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매년 약 1~2%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근육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심지어 폐렴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근육은 앉기, 일어서기, 걷기, 씹기, 호흡 등 모든 생활 활동의 기초이며 그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몸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78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매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10,000보를 걷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근육이 부족하여 단 한 번 발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걷기가 어려워지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점점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사라지지만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걷기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몇 가지 추가하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길러주는 것이 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운동들이 전혀 복잡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비싼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자 하나와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인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기대지 않은 채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10회 반복합니다. 이 작은 운동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여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이나 싱크대에 기대어 발꿈치 들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두 발을 붙이고 손을 벽에 가볍게 대어 균형을 잡은 후 발꿈치를 들어 몇 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흔들리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식탁이나 싱크대에 가볍게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약 1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감과 균형을 회복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휴식 중이거나 TV를 보거나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10분 운동이 10일 병원 생활을 예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특히 근육과 체력 유지를 돕는 운동에 매우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번만 했다면 내일은 3번 해보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한 단계씩 진행하세요. 만약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3번째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의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매우 많이 목격한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질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이 병을 치료하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은 한쪽을 치유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몸의 일부 생명력을 은밀히 빼앗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이 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의 양방향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이 질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78세 이영철 씨의 사례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매우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매일 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때때로 말을 잇지 못하며 다리가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으며 심지어 대화 중 갑자기 멈춰 허공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는 완전히 정상으로 뇌나 신경계 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비타민 B1 결핍과 함께 마그네슘과 COQ10 수치가 모두 필요한 수준 이하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나이 때문이나 질병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으로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혈압약은 체내 마그네슘과 칼륨을 배출하게 만들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점차 소모하며 지질 저하제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초Q 단초를 줄였습니다. 초Q 약효는 세포 에너지원에 비유될 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뇌가 또렷하게 작동하며 근육이 움직일 힘을 내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철 씨에게 매일 식사에 기름진 생선, 바나나, 견과류를 포함하고 동시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이 더 명확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가 강해져 걸음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만 잘 복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약이 제 몸에서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약은 필수적이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약으로 인해 몸이 잃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식단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에너지와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해 심장과 신경의 안정적인 작동을 돕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포함하면 오메가3와 코큐텍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약물이 의도치 않게 빼앗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리고 피로감, 기억력 저하, 힘이 빠짐을 느낀다면 영양소 결핍 가능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 식사나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명확히 이해하면 약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명료한 정신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네 번째 공통점은 질병이나 약물 부작용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신체 질환보다 인간을 빠르게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말과 소통이 부족하고 외로움이 심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 즉 곁에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학 연구는 외로움이 신체 건강에 위험한 요소임을 입증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며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며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차 잃습니다. 말이 적고 사람과의 접촉이 적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연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저는 80세가 넘은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원래 건강했고 거의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우 부지런하여 스스로 요리하고 정원을 돌보고 식물을 가꾸며 평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이후 점차 마음을 닫고 전화를 받지 않고 외출을 피하며 요양원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혈압은 올라가고 불면이 길어졌으며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체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혈압을 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아주 간단한 말을 건넸습니다. 매일 최소 10분은 전화로 대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약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몇 주 후 자녀와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잠이 잘 오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다.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기분도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소통, 말, 인간애입니다. 하루 10분의 대화, 주 1회의 만남, 복지센터에서 노래 한 곡, 혹은 간단한 안부 인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귀중한 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즉 올바른 물 섭취, 근육 유지, 영양소 보충, 사람과의 연결을 들으신 후 좋은 얘기지만 실천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84세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몸이 약하며 체중이 줄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늘 피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4컵의 물 마시기, 식사와 함께 한 줌의 견과류 섭취, 하루 10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 하루 한 번 딸에게 전화하기.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물부터 마시자. 밥 먹기 전에 견과류를 먹자. 저녁에 함께 다리 들기 운동을 하자. 3달 후 그들이 다시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량도 약간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1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김영자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한구울제를 복용하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고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합창 수업에 참여해보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노래도 싫고 사람이 많은 곳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센터 직원이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지금은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녀는 잠도 더 잘 자고 혈압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 단 한 번의 외출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건강은 약이나 음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연결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미소, 한 통의 전화가 때로는 건강하고 오래 살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0세 이전에 몸이 쇠약해지는 4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한 가지 더 깊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장수의 원칙입니다. 장수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건강하고 맑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80세, 90세에도 스스로 장을 보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며 활짝 웃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비결을 물으면 항상 아주 단순한 답이 돌아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다이어트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가볍고 규칙적이며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식사에 대해 제가 믿는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적절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몸은 오랜 시간 일한 기계와 같습니다. 강한 연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적절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식사 방식이 곧 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간, 심장,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비결은 적당할 때 멈추고 매 식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천천히 먹어 몸이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좋은 식사는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바로 가벼움, 다양함, 신선함입니다. 채소, 통곡물, 해산물, 콩류, 해조류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 온 음식이자 건강한 심장과 맑은 정신의 기반입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식은 나쁜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높이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채소를 늘리고 소금을 줄이며 음료수를 끊는 것만으로도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하며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은 치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잘 씹겠느냐고 농담하지만 저는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잘 씹으면 소화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뇌에 나는 먹고 있다, 나는 살고 있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돕고 급히 먹는 것보다 영양 흡수를 훨씬 더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 입 한 입이 평온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 9시 이후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는 간과 위가 밤새 일하게 하여 더부룩함, 불면, 체중 증가를 초래합니다. 저는 항상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라고 권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거나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몸은 소화뿐 아니라 세포 회복을 위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함께 운동 또한 장수의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은 젊은 사람의 일이고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이 적을수록 몸이 빨리 쇠약해집니다. 저는 몇몇 노인분들이 단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줄고 심장이 약해지며 정신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혈액이 순환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며 심장이 단련되고 뼈와 관절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겁거나 오래 운동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 15분만,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 어깨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걷기를 할 때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으며 발걸음이 땅에 닿는 느낌과 심장 박동, 호흡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한 일어나 앉기, 발끝 들기, 한 발로 서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수면 또한 장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적게 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 뇌, 면역력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일찍 자는 습관을 유지하고 최소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어렵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고 전자기기를 끄고 잔잔한 음악이나 빗소리, 파도 소리와 같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몇몇 분들은 긴장되는 뉴스를 보는 습관을 명상 음악 듣기로 바꾸기만 해도 약 없이도 훨씬 잘 주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마음을 항상 따뜻하고 가볍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에는 몸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지만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속 걱정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짐이 되지 않으려 걱정하고 과거의 미완성을 걱정하고 앞날이 많지 않음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어떤 병보다 몸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잠을 방해하고 특히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저는 심각한 병은 없지만 지속적인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나 친구, 심지어 친근한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말로 표현하면 걱정은 매듭이 풀리듯 해소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물과 음식뿐 아니라 이해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 손잡기, 혹은 단순히 타인의 미소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면 걱정되거나 감사한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제가 지도한 많은 노인분들은 몇 일 만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3가지를 적고 그 옆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일을 좀 더 가볍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92세이지만 여전히 맑고 밝게 사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나무가 싱싱해지겠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림으로 살지 않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항상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듭니다. 자신을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용서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빛이 스며듭니다. 또한 관계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대화하고 웃고 나누면 몸에서 행복과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외출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몸에 자연스러운 보약을 주는 셈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하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수란 억지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오늘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내일은 몇 걸음 더 걷고 모레는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이가 건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40세이지만 70세처럼 지친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80세인데도 발걸음이 빠르고 눈빛이 맑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한 컵의 물, 10번 일어나 앉기, 한 줌의 견과류,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 같은 단순한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주 3회 실천하면 몸은 기억합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물 3컵만 마셨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셨다면 그것은 작은 성공입니다. 운동을 잊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오래 사는 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 자녀를 지지하고 배우자와 추억을 쌓고 친근한 이웃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 그리고 기쁨 가득한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유익한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